대서양의 중간 지점 항로에서 벗어난 한적한 수역. 그곳을 순찰하던 미 해병대의 함정 레이븐 마이너스는 GPS 이상 징후를 따라가다 정체불명의 컨테이너를 발견했다. 선장님, 저기 뭔가 떠 있습니다. 컨테이너입니다. 움직입니다. 수면 위에 기울어진 녹슨 철제 상자. 파도에 반쯤 잠긴 그것은 누가 보아도 오래전 버려진 흔적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안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잠시 후 수색팀이 접근하자 조용했던 상자 안에서 짧은 긁는 소리. 그리고 정적을 깨는 미약한 울음. 개? 아니, 둘? 셋. 랭장 6마리야. 그중 한 마리는 하얀 털, 고든 귀, 검은 눈망울. 뗀둥은 검은 눈망울. 진돗개였다. 미국 해병대 중사였던 알렉스 레너는 그 순간 숨을 삼켰다. 그의 오른손엔 늘 간직하던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자신이 한국 파병 당시 구출했던 진돗개 사요. 와 함께한 마지막 사진. 이 개, 저 개랑 똑같아? 그는 말없이 밧줄을 풀었다. 바다 한가운데 죽음과 가까웠던 시간 속에서 두 종의 개, 5마리의 저먼 셰퍼드와 한 마리의 진돗개는 살아있었다. 숨은 미약했고 몸은 말라비틀어졌으며 털은 굳어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조용했던 컨테이너 끝쪽에서 무언가 튀어나왔다. 작은 금속 조각 군용 GPS 송신기. 그것은 작동 중이었다. 알렉스는 그 조각을 움켜쥐며 중얼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알렉스는 GPS 조각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건 분명 현역군용 위치 추적 장치였다. 우연히 흘러들어간 민간 쓰레기일 리는 없었다. 왜 군용 송신기가 이런 데 있어? 그리고 왜 꺼지지 않았지? 그가 의무병들과 함께 개들을 배로 옮기는 사이 부대 통신실에서 상황보고가 이어졌다. 중사님, 이 송신기는 2달 전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마지막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그 순간 알렉스의 시선이 진돗개에게 멈췄다. 하얀 털, 얼룩진 왼쪽 발, 무언가를 지켜내려는 듯 끝까지 일어나려는 몸짓. 그 자세는 다르다. 그건 군견의 자세였다. 예, 혹시 군견이었던 건가? 함정 내부 비상처치가 시작됐다. 저먼 셰퍼드 5마리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심각했지만 모두 생존 가능했다. 하지만 진돗개는 달랐다. 숨은 끊어질 듯 미약했고 이따금 경련을 일으켰다. 그때 의무병 하나가 소리쳤다. 중사님, 예. 몸 안에 칩이 있습니다. 군용 마이크로 칩입니다. 그들은 곧장 장비를 가져와 데이터를 추출했다. 화면에 뜬 단어 하나. K9-014. Unit JGSP 47. Status experimental. Protokoll. Exzellent. L. 는 알고 있었다. 이건 공식 부대 표기가 아니다. 이건 실험용 군견 코드였다. 실존은 하지만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부대에서만 쓰는 방식. 게다가 K9-014. 그 번호는 어딘가 익숙했다. 알렉스는 속으로 곱씹었다. 이 진돗개. 어쩌면 내가 5년 전 일본에서 훈련 중 실종된 바로 그 제이일지도 몰라. 그 순간 진돗개가 눈을 떴다. 그리고 저먼 셰퍼드 중 가장 어린 개, 갈색 눈의 루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찰나 알렉스는 분명히 봤다. 그 진돗개가 루카 앞에 머리를 살짝 숙였고 루카는 떨리는 발로 진돗개의 귀를 핥았다. 그건 명백한 서열 관계였다. 진돗개가 리더였다. 그리고 셰퍼드들은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 순간 한 가지 의문이 선명해졌다. 누가 이들을 함께 넣었는가? 그리고 왜? 컨테이너가 발견된 이후 레이븐 -31은 곧장 기지로 복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기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알렉스는 함정에 탑승한 채
잠시 진돗개의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 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하지만 K9-014는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 개였다. 명단에도 없고 훈련 이력도 없고 어느 부대에도 배정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조회 로그에 알 수 없는 비인가 접속 시도가 여러 차례 찍혀 있었다. 그것도 미국 내가 아닌 도쿄에 위치한 한 민간 보안회사의 서버에서였다. 누군가 이 개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어. 그날 밤 알렉스는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진돗개와 셰퍼드들을 자신의 관사로 데려갔다. 공식 보고는 아직 늦추고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그는 직감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밤새도록 진돗개는 한 번도 짖지 않았다. 대신 모든 소리에 귀를 세우고 반응했고 누가 다가오면 셰퍼드들을 앞세우고 뒤로 물러섰다. 지휘관이었던 게 틀림없어. 알렉스는 중얼이며 조용히 물 한 컵을 내려놨다. 다음 날 새벽 기지 사무실로 돌아온 그에게 인사처 장교가 다가왔다. 중사님, 이상한 파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무기명, 무서명, 암호화된 채로. 알렉스는 조용히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단 하나의 문장만 떠올랐다. 그들은 버려진 게 아니라 제거 대상이었다. 곧이어 열리는 첨부 파일, 위성사진 등장. 배경은 일본 북부의 밀림지대. 붉은색 철책안에 작은 훈련장이 있고 화면 구석에 초점 흐린 개 6마리가 보였다. 그중 하나, 하얀 진돗개가 묶여 있었다. 주변의 셰퍼드 5마리는 그를 둘러싼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오른쪽 아래 미세하게 보이는 깃발. 검은 바탕에 붉은 X 문양 그리고 하단에 영어로 쓰인 단어 하나. 아고스. 알렉스는 사진을 보며 오래도록 말을 잃었다. 그 위성사진 속 컨테이너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다. 그건 은폐용 수용 격리소였고 그 안에 있는 진돗개와 셰퍼드들은 모두 실험견이었다. 그는 곧장 예전의 전우이자 현 정보 분석관인 레이첼 윤중이에게 연락했다. 이 알고스라는 이름, 너 들어본 적 있어? 레이첼은 침묵 끝에 답했다. 있지. 하지만 그 이름은 공식 기록에 없어. 알구스는 일본 내 미군 민간 계약사 중 하나로 위장한 생체 전술 연구소야. 알렉스의 혈관이 서서히 차가워졌다. 그 개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X, 섀도우. 그 프로젝트는 감정 없는 전투견 양성 실험이었어. 공포 반응 차단, 주인 의존성 제거, 자살 임무 가능 수준까지 조건화된 개들. 말 그대로 죽어도 복종하는 개를 만들려 했지. 알렉스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물었다. 그럼 왜 이 개들은 살아있었던 거지? 그 질문에 레이첼이 화면을 공유했다. 그곳엔 실험 종료 보고서가 남겨져 있었다. 프로젝트 실패. 개체 K9-014가 타 개체와 감정적 유대를 형성함. 조건화 무력화됨. 통제 불가 판정. 전 개체 폐기 조치. 그 한 문장.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진돗개는 복종하지 않았다. 명령 대신 통로를 선택했다. 그리고 셰퍼드 5마리도 그를 따랐다. 감정이 금지된 실험실 안에서 그들은 서로를 지켜주었다. 그 선택이 죄였다. 그 죄의 대가로 그들은 죽음의 상자에 함께 실려 바다로 떠났다. 이 아이들이 감정을 선택했단 말이지. 알렉스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날 밤 알렉스는 개들을 향해 조용히 다가갔다. 진돗개는 여전히 조용히 셰퍼드들을 감싸듯 누워있었다. 루카는 그 옆에서 코를 고르며 자고 있었고 가장 어린 개 하비는 알렉스의 발치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너희는 괴물이 아니라 전우였구나. 그 순간 집 뒤쪽에서 쾅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알렉스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창문 쪽으로 기어갔다. 뒷뜰에 조명이 꺼져 있었고 감시 카메라는 녹화 중지 상태로 멈춰 있었다. 누군가 전원을 끄는 것이다. 그는 총기함을 열고 반자동 소총을 꺼냈다. 이건 전쟁이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 전쟁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루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의 귀는 똑바로 서 있었고 눈빛은 완전히 전투 모드였다. 뒤이어 모든 셰퍼드가 침묵 속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진돗개가 천천히 일어났고 조용히 현관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짖지 않았다. 하지만 자세는 마치 지휘관 준비 완료처럼 보였다. 알렉스는 손을 뻗어 진돗개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너 전투견이 맞았구나. 하지만 넌 지금 날 지키려는 거지? 그때 문이 딱 하고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한 명. 전술복, 야간 투시고글, 소음기 장착권총. 그는 경계 없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고 카페트 위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바닷물 냄새. 그건 알그 소속 잠수 요원이었다. 그의 시선이 알렉스를 발견하는 순간 컹! 단 한 번 진돗개가 짧게 울었다. 그리고 바로 셰퍼드 5마리가 일제히 달려들었다. 전투는 단 10초였다. 하비가 발목을 무너뜨리고 루카가 팔을 물어 무기를 떨어뜨렸고 진돗개는 그 요원의 가슴을 향해 몸을 던져 바닥에 고정시켰다. 알렉스는 총을 들지도 않았다. 그는 그냥 지켜봤다. 그 후 조용해졌다. 요원은 기절했고 개들은 숨을 고르며 알렉스 쪽으로 돌아왔다. 진돗개는 다리에 살짝 상처를 입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대신 알렉스 앞에 서서 그 눈으로 다시 한번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끝장을 보자. 그 순간 바깥에서 차량 타이어 멈추는 소리.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바깥엔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한 줄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군용스 위. 소음 억제 타이어. 창문은 완전히 차단된 채 차량 2대가 알렉스의 집 앞에 멈췄다. 그는 숨을 삼켰다. 이건 정식 작전이야. 무단 침입 수준이 아니야. 문이 열렸다. 첫 번째로 내린 인물은 전술복에 얼굴을 가린 사내. 그러나 그가 헬멧을 벗자마자 알렉스는 온몸이 굳었다. 데니얼 커티스 중령. 그는 엘걸스의 공식 지휘관이자 엑스섀도우 프로젝트를 설계했던 인물이었다. 5년 전 오키나와 기지에서 알렉스가 잠깐 조우했던 그날, 그는 진돗개 제이를 직접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이 아이, 너였구나. 그때 그 하얀 진돗개. 알렉스 레너 중사. 국가자산 무단은닉 혐의로 즉시 체포됩니다. 커티스는 사무적으로 말하며 무전을 들었다. 이 아이들이 국가자산이라고? 알렉스는 천천히 걸어 나오며 진돗개 앞에 섰다. 이들은 실험실에서 감정이란 걸 배웠어. 서로를 지켰고 죽으라고 시켰을 때 대신 살게 해줬어. 그게 국가에 해가 됐다는 거냐? 커티스는 미간을 찌푸렸다. 우리는 통제를 요구했다. 그들이 실패했을 뿐. 그 말에 셰퍼드들이 일제히 커티스를 향해 낮은 소리를 냈다. 진돗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눈을 반쯤 감고 머리를 알렉스의 다리에 조용히 기대었다. 그건 사망전에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무슨? 알렉스는 무릎을 꿇고 진돗개의 가슴을 만졌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했다. 부상이 더 깊었잖아. 당신은 몰랐겠지. 우리가 그 진돗개에게 마지막 실험을 했다는 걸. 커티스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사실상 생체 타이머 상태였어. 기억은 남았지만 몸은 이미 퇴화 중이었지. 알렉스는 벽처럼 선 채로 진돗개의 얼굴을 끌어안았다. 그 순간 진돗개는 알렉스를 바라보며 짧게 단 한 번 꼬리를 흔들었다. 마지막 인사였어. 그때 하늘에서 드론 하나가 떨어졌다. 레이첼이었다. 그녀는 위성 중계 장비를 연결하며 외쳤다. 이제 이 모든 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어요.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누가 이 아이들을 만들었는지 모두가 보게 될 거예요. 커티스는 얼굴이 굳어졌다. 모든 게 멈췄다. 바람도, 조명도, 숨소리도.
커티스 중령은 화면에 뜬 수천 개의 실시간 시청자 수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 녀석이 끝내 던졌군. 알렉스는 진돗개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조심히 눕혔다. 심장은 여전히 약했고 숨은 얕아졌다. 하지만 눈은 살아있었다. 넌 끝까지 싸우고 있구나.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뒤에서 셰퍼드들이 다가와 진돗개 주변을 둘러쌌다. 하비는 진돗개의 발을 핥았고 루카는 그의 옆에 바짝 붙어 누웠다. 베어는 알렉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천천히 숨을 쉬었다. 그건 아무런 명령도 훈련도 아니었다. 그냥 가족의 방식이었다. 그 순간 커티스는 옅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아, 너희가 이긴 것 같군. 그는 조용히 무기를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기억해. 세상은 이런 이야기보다 빠르게 있는 법이야. 레이첼이 무전으로 응수했다. 그래도 오늘은 수백만 명이 이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누구보다 인간적이라는 걸 알게 됐죠. 잠시 후 알고스 요원들은 모두 철수했다. 이제 남은 건 그의 마지막 숨. 알렉스는 진돗개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모두 너한테 배웠어. 명령보다 옆에 있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 순간 진돗개가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 그건 끝이 아니었다. 그건 허락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뉴스 헤드라인은 빠르게 바뀌었고 세상은 또 다른 이야기들에 휩쓸려갔다. 알구스는 공식 해체되었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알렉스와 셰퍼드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였다. 그가 없는 삶을 그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의 이름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알렉스는 그를 K9-014분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 대신 진팀팀저이라고 불렀다. 진심, 진실, 그리고 진돗개의 상징. 루카는 진의 자리를 지키듯 매일 아침 정원 앞에 앉았고 하비는 여전히 작은 장난감을 입에 물고 집안을 뛰어다녔다. 베어는 알렉스의 침대 옆에서 밤을 보내고 가장 조용한 고스트는 창가에 앉아 매일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진이 마지막으로 숨을 내쉬던 그 자리. 그리고 알렉스는 매일 아침 현관문을 살짝 열어뒀다. 별 이유는 없었다. 혹시라도 그 애가 다시 돌아올까봐. 그는 그렇게 말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말했다. 저 집에는 영원히 산다고. 그리고 아이들은 담장 너머로 셰퍼드들과 인사를 나눴다. 누군가는 몰랐고 누군가는 잊었지만 이 집에선 매년 같은 날 바다를 향해 작은 촛불이 놓였다. 진이 떠난 날,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날. 넌 우리를 구했어. 우리는 그 빚을 잊지 않아. 그의 사진은 벽에 걸리지 않았다. 무덤도 비석도 없었다. 대신 현관 옆엔 작고 낡은 붉은 목줄이 걸려 있었다. 거기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명령보다 깊은 유대. 그리고 오늘 아침도 알렉스는 문을 열며 작게 중얼거렸다. 진, 바람 불어온다. 산책 가기 좋은 날씨야. 혹시 오면? 나 준비돼 있어? 문은 반쯤 열린 채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바깥길엔 진의 발자국을 따라 새로운 진돗개 한 마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우리에게 인간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잊을 수 있지만 진도는 잊을 수 없어.